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교육에서 현민논술팀에서 약술논술 진행하고 있는 강현민 선생입니다. 일단, 아유,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 좋은 기분 아니시죠? 그래도 우리 오늘 수능 전에 가천대랑 국민대 공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약술논술이 뭔지 이거 자체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이제 많이 뒤져보시고 또 뭐 저 이미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차근차근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시간 정도 제가 이제 약술논술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걸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혹시 저한테 뭐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요. 네이버에 현민논술 블로그가 나와요.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모든 자료가 다 있고 시간표 다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 보시고 저한테 궁금하신 것도 전화 주시고 그러시면 돼요. 일단 뭐 저 그냥 소개로 잠깐 옛날에 전 가천대만 지금 18년째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옛날 적성고사 시절부터 그때는 제가 그래도 이 분야의 일타라고 제가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는 에듀윌에서도 하고 있고 자 일단 이거 작년도 이제 저희 학생들 제가 이걸 갖다가 보여드리면 자랑하는 것도 있지만은 좀 믿으시라고 좀 믿으시라고 애들이 시험 보고 나오자마자 여기 오전 10시 11분에 써 있잖아요. 난이도 시험 문제 형태가 평소에 푼 모의고사랑 정말 일치했고 국어 작품 연계도 상당히 되었고 시험 도중에 속으로 가천민 제 이름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랑 같이 계속 이 친구도 한 4개월 정도 저랑 같이 한 친구예요. 여름방학서부터. 그냥 가서 보면은 아 어디선가 다 본 듯한 문제면서 그 문제 양식이 뭐며 다 비슷하게 합니다. 걔가 그렇게 연습시키고 물론 똑같이는 못하겠죠. 똑같은 문제를 보고 100% 똑같이 맞히지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아이들한테 이런 정도 훈련을 시켜놓고 갈 수 있다는 게 저는 자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여기 이 부호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하천대 모든 학과 모든 학년에 저희 제자가 다 있거든요. 어, 이런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어머님들 다른 건 둘째치고 제가 일부러 요걸 갖다가 딱 내세웠어요. 한마디로 이 어머님들 자녀분들의 몇 프로 정도가 중화일 거니까요. 우리가 그래도 인서울 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인서울 하는 게 목표라기가 아니라 인서울은 당연한 거고 그 위에 있는 대학교를 가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우리 목표가. 그런데 우리 현실은 한번 봅시다. 우리 가천대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들하고 저희들 알죠? 옛날에 가천대 경원대였다는 거. 그쵸? 경원대였고 또 그 옛날에는 또 후기대학이었고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옛날에 경원대 갔다 그러면은 전기 떨어지고 후기로 가천대 경원대 들어갔던 분이 쪽팔려 했어요. 그래서 막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인가 우리 길려사께서 인수를 하시고 나서 엄청나게 지나갈 때마다 우리 어디 좀 가려고 그러면 맨날 저 가천대 있는데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맨날 저기는 저기 뭔데 저렇게 맨날 빌딩이 맨날 들어서 그게 이제 가천대가 됐죠. 지금은 제가 어저께 밤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쇼츠를 보는데 되게 유명한 김원훈이라는 요새 그 개그맨이 있어요. 코미디언 뭐 쇼박스 뭐 이런 거로 엄청나게 뜬 걔네들이 쇼박스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이제 20살 돼가지고 막 이제 술집에 간 거예요. 술집에 딱 가가지고 야 우리 이제 20살이니까 술 먹을 수 있어 막 그러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나 가천대 몇 번에 붙었어. 아 가천대 몇 번, 가천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뭐죠? 가천대가 이 서울 안에서는 약간 우리 완전히 하위권 학생들한테는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한테 좀 꽤 핫한 대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숭실대 갈래, 가천대 갈래 그러면 가천대 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남쪽에서는 국민대랑 비스무리할 정도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가천대를 옛날에는 애들만 알지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잘 몰랐거든요. 이제는 뭐 사회적으로도 많이 아는 그런 대학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요새 희한하게도 옛날 적성사고 때는 없었던 일인데 1, 2학년 학부모님들도 미리 다 아시고 1, 2학년 학부모님들 오셔가지고 제가 일부러 혹시 올해 이제 5등급대로 이제 바뀌잖아요, 애들. 그 얘기도 잠깐만 해드릴게요. 1등급, 2등급이 우리 현재 지금 등급상으로 9등급제에서 보면 1등급, 2등급이 11%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 제가 이걸 좀 여쭤볼게요. 혹시 저희 아이들 올해 수능 보는 애들이 몇 명 정도인지 아세요? 해마다 몇 명 정도 될까요? 우리 애들 맨날 줄잖아요. 애들은 줄는데 이 인원은 별로 안 줄어요. 수능 보는 55만 명 정도. 53에서 55만 명 요새 근래에 계속 이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얘기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설명할 때마다 항상 여쭤보는 게 있어요. 어머님들, 서울 안에 있는 대학 15개 대학,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서울대학 뽑는 총 인원이 몇 명일까요? 제가 정말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도 그걸 몰라요.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유리스마 TV라는 데를 갖다 출연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수많은 이제 분들이 오시잖아요. 이거 컨설팅도 하시고 뭐 전문가분들이. 그걸 수많은 분들을 만났던 거기 있는 분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우리 무슨 시험 보고 어디 막 자격증 시험 보고 어디 뭐 시험 보러 갔을 때 몇 명 뽑는지 모르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까? 근데 이 시험은 몰라요. 그래도 인서울이 목표라고 하면 진짜 신기하죠. 자, 요거로 보여드릴게요. 올해 2020년 서울 소재 주요 15개 대학 모집 정원을 보면요. 일부러 수시랑 정시로 했어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제가 지금 뭐 안 넣었어요? 실기 안 넣었죠. 실기가 한 3천여 명 돼요. 그리고 수능까지 다 해서 4만 5천 명. 우리 53만 명 지원자 중에 4만 5천 명만 인서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가 안 되잖아요. 그죠? 10%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2등급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세상 모든 건 그렇게 딱 잘라지는 건 아니죠. 3등급 한 중반까지도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부분 빠지는 친구가 있을 뿐이지. 자, 우리 학생부 교과로는요, 몇 명 뽑습니까? 12% 정도 뽑아요. 그러면 13% 뽑는다고 볼게요. 학종이 제일 많이 뽑겠죠. 근 40% 가까이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논술이 10% 정도 뽑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 대학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중 15개 인서울대학. 이 안에 들어가는 게, 2등급이었구나. 2등급. 근데 지금 우리가 어머님들이 대부분 여기 지금 자사고랑 특목고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저희 예전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몇 명이에요? 지금 한 반에 우리는 50명에서 60명, 저 때는 60명 넘었거든요. 저희 학교는. 근데 지금 애들은 어떻게 돼요? 한 30명 앉죠. 그나마 30명 정도 앉는 데들도 인구가 좀 많은 데예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옛날에 60명 때, 10등한 애들만 공부 괜찮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고3 때 끝나고 나서 보면 10등하는 애들 인서울 못 가요. 그렇다고요. 지금 볼게요. 한 30여 명 되는 30명 정도 되는 학교들에서 대충 요새는 총 석차 등급이 나오진 않잖아요. 하지만 대충 봤을 때 우리 애가 한 5등급 정도야. 아니, 5등급, 5등 정도야. 그럼 막 이렇게 괜찮게 하는 것 같잖아요. 1, 2학년 때. 걔네 인서울 못해요. 솔직히 아주 딱 잘라서 보면은 일반 고등학교로 기준으로 치면 반에서 한 3명 정도가 인서울이죠. 근데 왜 그래요? 그건 또 이런 것도 있죠. 물론 애들이 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뀐 것도 있지만은 가장 큰 게 우리 때는 저희 때는요. 그냥 일반고만 있었어요. 자사고 특목고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사고 특목고 과고 이런 데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만 봐도 보시면 거기에 있는 인원들이 10,000명 정도가 돼요. 외고, 가고, 영재고, 과고 막 이런 거 다 합치면은요. 거기가 약 10,000명 정도가 되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대학들 중에서 가장 많이 뽑는 대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연세대입니다. 연세대가 3,500명 정도. 근데 우리 인서울대학교 중에서는 어디 고등학교만한 대학교들도 있고 지도만한 대학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3,500명. 그러면은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여기만 해도 거의 그냥 10,000명인데요. 그쵸? 이렇게 돼버리니까는 우리 현실적인 거로 볼게요. 우리 고대로 보시면은 그것까지는 일부러 안 넣어놨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고대만 보더라도 예전에 국감에서 이런 거 나왔었거든요. 고대 경영학부에 이제 애들이 들어간 그 비율을 보니까는 그때 당시로는 그냥 2년 전이었거든요. 63.8%인가가 이제 수시로 붙고 나머지 애들 정시로 이제 2월 시켜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63.8% 애들 중에서 이제 재수생 애들은 한 20% 정도더라고요. 80%가 이제 거고 그럼 정시로만 따져서 생각을 해보면 그다음에 정시에서 또 들어온 비율을 갖다가 보니까는 특목고하고 재수생 비율이 98%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고에서 정시로 고대 경영학과를 가는 애들은 2, 3%밖에 거기 안 된다는 거죠.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가천대도 생각하고 이제 약술론서 하러 왔지만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밖에 못하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지금. 자 봅시다. 뭐 이런 얘기 이제 어머님들 다 하시는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서울 거는 12%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 약 2등급.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고 교육부 자료집에 있는 거예요. 이런 기준에서 봤었을 때 우리 수능 응시 인원 재학생과 졸업생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학생 인원이 34만 명, 졸업생이 16만 명. 그렇죠? 올해 여러분들 55만 명. 올해 55만 명. 여기에서 인원 37만 명, 15만. 재학생이요 3만 명이나 늘었어요. 애들이 이때 많이 태어났나 봐요. 올해 애들이 3만 명이나 늘었어요. 졸업생은 조금 줄었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졸업생은 작년 의료대란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의료대란 때문에. 그러니까 약 70대 30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그쵸?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 안에서 이제 우리 애들이 시험을 보고 이제 이번에 수능을 보고 나면은 가천대 시험을 보러 오겠죠. 아이들 이거 비교하는 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재수생들을 기준으로 한 번만 재수생들이 들어오는 것과 안 들어오는 것 어머니도 혹시 아시죠? 3월달 정도서부터는 3월달에 보는 우리 전국연합 모의고사는 어때요? 재수생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적분만 가볼게요. 여기 39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6월달 거거든요. 6월달 원점수 미적분을 보시면요. 53점이에요. 어때요? 14점이나 차이가 나요. 이 차이는 오직 재수생이 들어온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재수생들도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여기 절반도 안 들어와요. 6월달에. 요즘 재수생들이 옛날처럼 저희처럼 무슨 종로학원, 대성학원, 무슨 정일학원 이런 데 앉아있지 않아요. 다 제각기 뿔뿔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 시험을 잘 안 봐요. 이런 정도로 재수생들이 들어왔었을 때 이렇게까지 차이가 크게 나는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힘들고 불리한 상황에 있구나. 그냥 재학생들이.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상황을 대충 볼게요. 제가 뭔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어머님들 모의고사 성적표들 이제 좀 보실 줄 아시잖아요. 백분위가 뭐예요? 백분위가 내 아래에 몇 프로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네가 위에서부터 어느 정도야 라고 하면 좀 안 되니까 아래 어느 정도 애들이 깔려 있는지를 말하는 게 백분위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백분위 평균이 96이면 맨 밑에 96의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충. 상위 누적으로 따져보면 이거는 교육부 자료집에 있어요. 2.2 정도가 돼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가 어딘가 한번 볼게요. 중앙대죠. 제가 이걸 경영학부만 다 뽑아놨거든요. 비교하려고요. 중앙대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천대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죄송하지만 제가 이거 최신 자료가 없어서 요거는 몇 년 전 자료예요. 여기지만 지금 여기가 12.5잖아요. 지형은 상위 누적.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어디예요?
여기 정도쯤. 여기 정도쯤 되면 그게 얼마예요? 여기 정도쯤 되죠. 그럼요. 충분히 되고 남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6에서 7 사이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은요. 여기 정도쯤 된다는 거죠. 100분위 평균이 91, 92 막 요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성적표 보시라고요. 100분위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아이들 정말 죄송하지만 여기쯤에 있습니다. 지금 4등급 대 애들이요. 제가 작년에 저희 애들 저 올해 수시 한마디로 원서 접수할 때 정말 2주 동안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저 아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전화통하고 카톡하고 문자하고 그리고 상담이 끝도 없었어요. 한 200명 했던 것 같아요. 한 2주 한 반 동안. 그랬는데 우리 약술론술 하는 친구들은 또 그리고 저희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의 이제 성적표 제가 다 보잖아요. 4등급 대에서 5등급 대 또 이런 친구들이 다 100분위 평균 70대. 어머님들 가서 보세요. 자녀분들 어디 뭔지. 그래야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머님들이 우리 자녀분들의 위치를 몰라요. 제발 좀 아셔야 돼요. 막연하게만 생각하시고 제가 오죽하면 수치를 계속 지금 드는 이유가 서울 시내 뽑는 인원 4만 5천 명밖에 안 되는데 아까 보셨죠? 올해 55만 명 뽑는 10%도 안 되는 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애들 힘들다고요. 막 이렇게 너무 구박만 하지 마시고 이 바보 같은 게 얼마나 내가 여태까지 돈을 들였는데 그렇죠? 또 돈을 들여가지고 또 이거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 시험이 도대체 뭐냐? 우리 논술 실시 대학은 40여 개인데 그 중에서 이 약술 논술이라는 이름은 솔직히 없어요. 약술형 논술, 약논술 이런 말 없어요. 그냥 논술이에요. 그냥 논술인데 우리들끼리 약간 상위권 대학의 논술과 구분을 하고 싶어가지고 약술형 논술이라는 걸 했어요. 자 이게 정말 슬픈 얘기가 우리 이 시험이 나오게 된 게 그전에는 원래 적성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시험 전형에. 어머니도 잘 모르시지만 똑같이 지금 이 4, 5등급의 친구들을 임서울 시킬 수 있는 제도였어요. 그리고 이 대학들이 요 약술논술 대학들이 그때 했던 대학들이에요.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가 딱 들어서자마자 이제 무슨 교육개혁 좀 해야 되잖아요. 하고선 겨우 저기 대구에 있는 계명대 교수가 30분 만에 아이, 적성고사 없애죠? 요거 한마디로 그냥 끝내고 그 시험이 없어졌어요. 이건 조금 슬픈 얘기인데요. 저는 10여 년을 이 분야 1위를 하면서 쌓아올린 명성이 시험이 단순간 딱 30분 한마디에 저는 그 시험 제도가 없어졌어요. 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2020년에 딱 그때 약속은 그 적성고사가 끝났거든요. 저 그때 이후로 한 1년 놀았어요. 그래서 아까 모든 죄송합니다. 모든 학년에서 딱 한 학년이 빠져요. 저희 제자가 없는 때가 그때가.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그때 대학교들이 다 들어왔고 이제 드디어 올해는 어떻게 돼요? 국민대까지 들어왔죠. 그래서 이 약수령 논술이라는 게 그 적성고사가 없어진 다음에 실은 거기랑 저랑 얘기를 좀 했던 게 있어요. 가천대랑. 그래서 우리 했던 사람들이 이런 식의 좀 쉬운 논술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300문제 정도를 갖다가 가천대에다 준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약수령 논술이라는 제도가 가천대에서 처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천대를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험은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취업 시험에서 삼성 거 보면은 LG 것도 볼 수 있고 현대 것도 볼 수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따로 대학별로 따로 공부한다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럴 수도 없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지만은 솔직히 수시는 어머님들 그 비즈니스죠. 가천대 작년에 이거로만 수시로만 90억 벌어요. 완벽하게 비즈니스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올해 국민대가 왜 들어왔어요? 작년에 상명대가 처음 들어왔거든요. 어머님들 대학 위치에 보시면요 위에 상명대, 국민대, 서경대가 이렇게 위쪽에 쫙 있어요. 광국에. 얘네가 차로 가면 5분씩 거리예요. 5분씩 거리예요. 작년에 상명대가 이걸 했거든요. 대박이 그런 대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대가 저럴 수가 하면서 이제 올해는 뭐예요?
국민대가 자기네들 들어온 거죠. 근데 전화해가지고 거기 약수령 논술이 그러면 화내요. 자기들 약술 아니래요. 약술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짧은 시간 동안에 논술로 쓰고 국어 수학 다 보면 약술이에요. 근데 지네는 아니래요. 그렇지만 약술로 들어오죠. 이 국민대까지 들어가서 자 얘네들 올해 대박이 났죠.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자 수시 모집 한번 볼게요. 이 가천대학교가요 올해 겁니다. 1,009명 뽑아요. 그런데 41,940명이 지원합니다. 즉 42,000명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나요. 저희 가천대 시험 볼 때는요. 저희 가천대 근처 성남과 여기 강남 밑에 쪽은요. 플랜카드 붙고 난리가 납니다. 교통 통제한다고. 그리고 우리 국민대는 한번 봅시다. 아이고 자 이거 볼게요. 국민대는 226명 뽑아요. 한마디로 가천대 5분의 1 조금 넘게 뽑죠. 근데 29,000명이 지원을 합니다. 그럼 가천대 4분의 3 이상을 4분의 3 정도가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애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머니 자녀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가천대, 국민대 일단 쓰고 보는 거죠. 특히 국민대는 어떤 일이 있냐? 국민대에서 이렇게 제가 진짜 말렸거든요. 국민대. 근데 제 말 그대로 됐어요. 180대 1, 100몇십 대 1, 298대 1 기본이죠. 아시겠지만 왜 이렇습니까?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또 어디로 가요? 우리 이렇게 공대로 바뀌면은요 78대 1, 80몇 대 1밖에 안 돼요. 이게 뭐가 되냐면 제가 그렇게 말렸던 이유 아이들이 뭐가 돼요? 가천대 강남에는 가천대 강북에는 국민대를 써요. 그런데 국민대 예시문항 한 번도 안 봐요. 미치겠어요. 자 국민대 예시문항 조금 이따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우리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냐면요 자연계 애들이 이거 얼마든지 교차 지원되거든요. 자연계 애들이 인문계로 지원해서 그래요. 자기 오늘도 지금 오면서 지금 강남하고 왔거든요. 그 어머니도 다른 거 다 공대로 넣고 국민대만 경영학과를 넣었대요. 전과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이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자연계 애들 이거 못 붙어요.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교재 엄청나게 만들고 있거든요. 왜 붙기 힘드냐면 자 이거부터 볼게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되돌아올게요. 자 이게 뭐 거기 써 있는 거기 뭐 있는 거 그냥 보실 필요 없어요. 자 지금 이 대학들 이 시험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이런 식의 자 이거 가천대 겁니다. 이런 식의 수능하고 똑같이 나와요. 수능하고 똑같이 나오고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에서 이렇게 단답형으로 넣게 돼요. 그러면서 그 단답형에 점수 매겨줘요. 하는 거고요. 그리고 EBS 어디에서 나온다 보여주고 있죠. 그렇잖아요? 이건 국어만 이래요. 수학도 이런 식으로 주관식으로 뭐뭐 과정을 서술하시오예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풀이 과정을 써야 돼요. 이건 제가 제일 쉬운 문제만 일부러 갖고 온 거예요. 실은 이렇게 안 돼요. 수능 4점짜리 문제들이에요. 자, 만약에 자연계라고 보시면 가천대 문제에 9문제가 수학이거든요. 그러면 한두 문제 정도가 3점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능 4점짜리 문제예요. 수능 4점짜리 문제 중에서 이제 킬러 문항을 2개에서 3개를 내요. 제가 작년에 들었던 수많은 얘기 중에서 가천대 문제에서 너무 어려웠어요. 선생님 예전에 비해서 말도 안 돼요. 제가 가서 일일이 다 봤는데요. 자, 가천대 특징. 그냥 일반적인 문제는요. 쉬워요. 이 문제를 갖다 수원대에 갖다 넣나 강남대에 갖다 넣나 그게 그걸 정도로 쉬워요. 근데 얘네는 킬러 문항이 작년에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갖다가 보강을 시켰어요. 작년에는요. 그런데 이게 킬러 문항이 우리가 마치 수능처럼 어려운 문제 우리 뭐 21번 문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처럼 맨 뒤에 몰려놓는 게 아니라 1번 열나 쉬운 문제. 이거 뭐 그냥 되겠는데 2번 가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그럼 그거다가 진이 빠져요. 안 되겠다. 이거 하다가 이거 버리고 다시 다음 문제 가요. 조금 풀다가 그 다음 또 킬러 문항. 그러니까 9문제 중에서 3개의 킬러 문항을 갖다가 만나고 나면요. 애들이 이거 문제 풀다가 나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킬러 문항을 먼저 걸러야 돼. 자, 이 시험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국어를 80% 정도 맞고 수학을 60% 정도 맞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에요. 자,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 입결도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시험은 입결도 보여드릴게요. 한꺼번에 같이 가죠. 여기 보시면 이게 문과거든요. 지금 여기서 학생부 등급, 이제 학생부 안 봐도 되잖아요. 근데 다 4등급 대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여기가 이제 논술 정답 문항 15문항 중 70%, 여기는 90%인 거거든요. 자, 100%를 가르쳐 주진 않아요. 왜? 100%가는 우리 나중에 이제 뒤늦게 들어온 애들 있잖아요. 그 추가 합격한 애들. 걔네들 점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점수가 와장창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 안 넣어요. 90%까지만 해요. 그런데 인문계를 볼게요. 인문계 입결을 갖다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경영학부 15문항 중에서 12개라는 게 120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이건 부분 점수가 있는 시험이에요. 부분 점수가 있는 시험. 그런데 다른 데는 보세요. 한마디로 86, 95, 90, 96, 98. 이것도 높으니까 심리학과가 되게 높았죠. 그렇죠? 이런 정도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15, 150점 중에서 100점 정도 맞아서 떨어지진 않아요. 어느 과. 다만 어떤 과에서는 좀 위쪽에서 붙을 수 있고 어떤 과에서 중간에 어떤 과에서 좀 낮게 붙겠죠. 150점 중에서 100점 맞아서 떨어지는 일은 없다. 제가 감히 말씀드려요. 아주 특정한 과가 아니고서는. 다음엔 다 공대죠. 공대들은 여러분 조금 높죠. 조금 높죠. 공대들 조금 높죠. 조금 높습니다.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자 이렇게 돼버리면 공대 점수가 좀 더 높은 이유가 얘들이 아무래도 수학을 잘하니까. 국어 점수로는 문과나 이과나 엄청나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어차피 맞는 거로 치면은. 근데 아무래도 공대 애들이 자연계 애들이 어떻게 돼요? 수학을 한두 개씩을 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이렇게 정도 보시고.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가천대는 간호학부랑 보건계열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간호학과라고 그래가지고요. 엄청나게 높지 않아요. 11.4예요. 오히려 더 높은 게 자유전공학부였었어요, 작년에. 그리고 오히려 저 간호학과보다 더 높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방사선 물리 운동 재활이요. 여기가 더 높은 이유 말씀드릴게요. 여기 특징이요. 이 가천대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애들의 상당수가 공부를 안 하고 와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좀 이따가도 이렇게 말씀 다 드리겠지만은요. 이 시험이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보는 시험이에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전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합격률이 높은 이유가요. 다른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오니까 저하고 한 4달 정도 같이 한 애들이 팍팍팍 붙어주거든요. 자, 제가 감히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에 일산이 제일 성적이 좋았거든요. 제가 중간에 저한테 뭐 드나들고 막 떠다니면서 다니는 애들까지 같이 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랑 여름방학 시작해서부터 마지막 끝까지 가천대 특강까지 저랑 같이 했던 애들이 일산 애들 중에서 이제 가천대 특강까지 같이 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 이제 최저를 맞춰줘야죠. 최저를 맞춰줬는데 21명이 같이 최종적으로 가천대 특강까지 같이 했어요. 근데 그 21명 중에서 15명이 붙었어요. 논술로. 전 정의로운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논술로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자랑을 하냐? 다른 애들이 공부를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이 시험에 80%가 허수예요. 자, 어머님들 자녀분들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이거 공부 제대로 체계적으로 했습니까? 안 하고서 이제 가천대 특강 때 오는 거잖아요. 이게요, 시험 보러 가면 이렇습니다. 일단 가천대 시험자 날 딱 가보시면은요, 일단 20에서 25%가 못 옵니다. 왜? 최저를 못 맞춰요. 두 번째, 한 5에서 10%는 그냥 안 옵니다. 그냥 안 와요. 안 오는 애들 그냥 넣기 때문에. 그럼 온 애들이 한 70% 정도라고 볼게요. 온 애들이 이제 지원을 했지만 온 애들이 70% 정도라고 보시면은요.
근데 여기서 뭐 결시율 뭐 80%막 이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80%라고 잡을게요. 80%인 애들이 왔었을 때 솔직히 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공부하고 온 애들은요 30%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 시험이 50대 1이건 40대 1이건 경쟁률이 저는 5대1 이상을 보지를 않아요. 이 시험. 그래가지고 생각해보세요. 20명 뽑는데 40대 1이 요새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럼 800명이 지원해서요 20명 붙고 즉 780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20% 160명 안 와요. 그럼 온 애들 중에서도 한 2, 30%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전 5대1도 전 보수적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 놈이 이기는 거다. 그런데 간호학과 얘기하다가 왜 이제 딴 얘기를 했냐? 간호학과가 똑같거든요. 간호학과 애들이요 이 시험 공부를 안 해요. 그 가천대 간호학과를 갔다가 이제 최상으로 놓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다른 막 지방에 있는 간호학과랑 막 주변에 있는 것들 하다가 그런 애들은 가천대 간호학과 하는 애들 중에 한 20%밖에 안 돼요. 80%는 뭐죠? 위에 있는 다른 간호학부들 다 지원을 하고 가천대를 마지노선으로 집어넣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약수령 논술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언제? 수능 끝나고 와요. 수능 끝나고 와요. 수능 끝나고 와서 제가 앞에서 잠깐 지나갔지만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게요. 저희 애들이. 저 평소에는 이렇게 많이 안 앉아 있어요. 한 40명, 50명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애들이 많이 오는 것 중에 이 중에 한 40%가 간호학부 애들, 간호학과 애들. 이렇거든요. 애들 많이 오죠. 이거 가천대 특강 때 수출석입니다.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는 애들이 인재서야 들 그래서 까놓고 말해가지고 50% 애들이 수능 끝나고 온 애들이 처음 이 가천대 공부를 하는 애들이 이 논술 공부하는 애들이 50% 정도입니다. 지원한 애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애들이 그래요. 지금 그래서 우리 붙으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제가 감을 갖다가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 국민대 얘기하다가 제가 빠졌거든요. 보세요. 국민대 국어 문제 못 풉니다. 자연계도 쉽게. 저희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요. 이 국민대 논술 때문에 저희 약술 논술 선생님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어떻게 국민대 거 좀 해봅시다 하면은 약술 논술하고 아닌데 이게 막 이거 절반 이상이 아니에요. 이거 선생님 막 이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인문 논술 선생님한테 이걸 갖고 가면 아닌데 이거 두 선생님들이 다 국어 선생님들이 인문 논술 선생님이나 약술논 선생님이라 이거 아닌데 우리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이래요. 그런 게 바로 여러분들 거기도 제가 막 실어놨지만은 일단 이렇게 단답형 나와요. 이건 뭐 일반적인 국어예요. 그런데 볼게요. 일단 지문들도 그렇지만요. 이거 보시면은 용어를 찾아 쓰시오, 용어를 찾아 쓰시오. 또 50자 이내로 완성하시지요. 아까 가천대 거 문제 보셨죠? 대부분 단답형이었고 한 문장 정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 그리고 나서도 이거 지문 보세요. 이건요 완벽하게 뭐예요? 이공계 쪽 아니면 경제학 막 이런 거예요. 이런 지문들을 내면서 여기에서 하고 또 이걸 보기가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쓰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계 친구들이 함부로 이걸 갖다 옮겼다가 이걸 하면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인문계 친구들도 죽음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수학 문제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1번, 2번, 3번 해놓고 이렇게 길게 써야 돼요. 국민대 문제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국민대 수학이 또 문제예요. 문과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전혀 모르시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지원하고서도 국민대 문과 수학은 두 문제 나와요. 그런데 한 문제는 뭐죠? 고1 수학이고 한 문제는 우리 약술논술에 해당되는 수학 원투 문제예요. 이게 웃기는 게요. 어차피 이거 붙는 애들은 위에 상위 10% 애들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10% 애들이 붙는데 얘네들 안에서는 국어 갖고 아마 판단이 안 될 거예요. 수학에서 판단이 날 거라고. 인문계 애들은 또 수학에서 판단이 날 거예요. 뭐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집에 가서 제가 드린 교재는요. 그거는 집에 가서 한번 쑥 보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고 일단 이런 대략적인 개념을 또 아셔야 돼요. 근데 오히려 수학 문제는 괜찮아요. 저랑 같이 했던 거 저 이 수준 이상으로 하거든요. 저는 가천대 문제 수준에 150% 이상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괜찮아요. 근데 국어가 문제예요. 그리고 또 자연계 친구들 수학은 또 뭐가 문제예요? 우리 애들이 왜 다 거기 자연계 애들이 인문계로 가서 지원을 했을까요? 미적분이 들어가요. 우리 약슬론들은 미적분 없거든요. 미적분, 우리 이과 미적분. 어머니들, 맞지. 이것 좀 아세요. 어머니들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지금 약슬론술, 즉 고2 때까지의 진도가 수원수투거든요. 수원수투에 미적분이 들어가요. 미적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문과 미적분.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미적분이라는 건 이과 미적분. 이과 미적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과 미적분을 갖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약술론술에는 이과 미적분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 국민들은 이과 미적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미적분하기 싫어가지고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문과로 지원한 거예요. 당황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 시험은 이렇습니다. 가천대는 인문계는 수학 국어 9개, 수학 6개, 그리고 자연계는 국어 6개, 수학 9개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몇 개? 100점 정도 맞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80분 동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0점 갖고 하고 전체는 총 1000점이거든요. 800점이 기본 점수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학은요. 국어 이거 수학 1, 2, 고2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고2 수학이에요. 이과 미적분 없어요. 미적분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수능 최저학력 기준 대부분 다 3등급인데 그리고 기타 다른 대학들은 요 참고 좀 하시고요.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다음 국민대 예시를 보면 국민대는 어떻게 돼요? 국어가 80%, 수학이 20% 그냥 8문제 2문제라고 말씀드리면 돼요. 그리고 이 자연계는요, 국어가 2문제, 수학이 이제 8문제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과나 이과나 다 뭐예요? 수학이 좌지우지 할 거예요. 붙는 애들한테 가서. 수학 2문제가 문과한테도 엄청나게 클 거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국민대 할 때요. 저는 그냥 문과 애들 그냥 다 시키려고요. 어차피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건데 다 수학 다 자연계 애들처럼 시키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이제 여기 문제들도 보여드렸고 그래 국민대 문제들 많이 어렵다는 거. 근데 제가 정말 말렸거든요. 믿지 말라고. 근데 그냥 무지성적으로 넣으시더라고요. 그냥 넣더라고요. 그냥 에이 뭐 근데 제가 분명히 시작할 때 150대 1 나올 걸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나오고 이제 이 대학들이 15개 대학들이 이제 약술논술 대학들입니다. 지금 이미 시험 본 대학들도 있고 수능 이후에 보죠.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 수학만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거 모르시더라고요, 의외로. 한국 외대는요, 수학만 봅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한국공학대랑 한국기술교육대도 수학만 봅니다. 그리고 홍익대 수준도 수학만 봅니다. 이쪽은 자연계열이라는 얘기죠. 한국외대 여기 한국외대 거기 용인에 있는 건요, 주로 자연계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보시면 내신 반영 안 하는 대학들 많잖아요. 요 대학들 내신 반영 안 하는 대학들이 오히려 또 반대로 뭐가 돼요? 이 약술론술 안에서는 좋은 대학들이에요. 왜? 내신 반영해봤자 내신 갖고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어? 거기 다 있어요. 거기 교재 안에 거기 제가 드린 프린트물 안에 이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신 반영하는 학교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실 게 이제 수능 전에 보는 대학과 수능 후에 보는 대학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수능 전에 보는 대학들 웬만하면 저희 애들 한 4개 이상씩 쓰는 친구들한테는 수능 전에 보는 대학 하나 꼭 치라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때 수능 전에 연습 한번 해보고 수능 후에 가면은 마음이 달라져요. 어머님들 얘네들이요 자기 인생에 걸린 시험을 지금 혼자 처음 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물론 수능 보고 나서 올 수도 있지만 근데 이미 한번 겪으면 좀 더 좋아가지고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또 많죠. 음, 제가 거의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가천대학교는 어떻게 돼요? 이거 있죠. 그리고 국민대학교도 어떻게 돼요? 2합 6등급. 2합 6등급이 쉽지가 않죠. 3등급, 3등급 하면 좋겠지만 하나는 2등급, 하나는 4등급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맞춘 애들이 많아요.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단한 거 없죠. 그래서 요걸 한 김에 어머님들한테 대략적인 위치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주요 대학교들 한번 볼게요. 주요 대학교들이 여기가, 자, 우리 강남과 성남의 경계선상에 해당되는 부분에 같은 데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국민대가 있습니다. 정릉 쪽에. 국민대 바로 왼쪽에 우리 홍제동 이쪽에 우리가 상명대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여기에 서경대학교가 있어요. 서경대학교는 대일외고랑 붙어 있는 데거든요. 얘네들이 한 5분 거리예요, 차로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대학들이 주요 대학교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인서울대학교로 치면 이쪽에 36대가 있죠. 36대, 그쵸? 여기는 주로 보건대 쪽이죠. 36대는 그 간호학과랑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36대. 이렇게 돼서 일단 주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 수원대가 있죠. 그리고 이쪽 안산하고 시흥 쪽에 요새 한국공학대가 있어요. 한국공학대 문의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도 오는데도 이거 한국공학대하고 한국기술교육대라고 천안에 있어요. 어느 게 더 좋은 대학교에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대학교와 이 대학교는 비교할 대학이 아니에요. 압도적입니다. 저기 솔직해요. 저 까놓고 말할게요. 전 가천대 공대 붙어도 공대랑 한기대 공대 붙으면 어디 보낼래 하시면 제 같은 경우 한기대 공대 보내요. 가천대 안 보낼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기업에 거의 대부분 취업되는 대기업 프리패스처럼 취업되는 4개 과학 전문 대학이 있어요. 카이스트, 이스트, 아이스트, 한국기술. 여기 그런 대학교예요. 물론 이쪽 지방 쪽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대학들이 이제 주요 대학교들. 그리고 여기서 남한산성에 우리 놀러 가보면 옆에 보면 대학교 하나 있거든요. 을지대학. 여긴 간호 쪽.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용인 쪽에 어디 있습니까?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밑에 강남대학교가 있죠. 그리고 이쪽 중간 어디가 여기 한신대가 있습니다. 이 대학들이 현재 이래요.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 간호학과가 있는 학교가 이제 삼육대, 가천대, 수원대, 그리고 여기에 의정부는 신한대학교라고 있어요. 신한대.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을지대 죄송합니다. 을지대 까먹었네요. 을지대 5개. 이런 대학교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미 제가 이거 집어넣기 전에는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미 다 집어넣으시고 우리 이제 가천대 공부하러 오신 거니까는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결은 얼추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간호학과 애들은 공부 별로 안 하고 온 애들. 근데 방사선, 물리, 운동재활은 왜 이렇게 점수가 높냐면 얘네들은 자기네가 요 대학교들 인서울 못한다는 거 알고 쟤네들은 특징이 일찍 시작합니다. 이 약술론수 공부. 그래서 얘네들 점수가 훨씬 높아요. 자, 이거 잠깐 제 얘기한 겁니다. 저희 수강 후기랑 애들 붙은 것들. 올해 저희 엄청나게 학명대 때는 완전히 서경대 때는 적중에 적중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거 슬금슬금 넘기면서 한 친구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친구요. 들으시면은 웃으실 수도 있지만 쌤 저희 엄마 지금 오열하고 계세요. 저도 그렇고요. 가천대 합격했어요.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가천대 갖고 뭐 오열할 정도까지. 자, 볼게요. 우리 아이들 보시면 삼각 피라미드로 보시면요. 삼각 피라미드로 보시면 여기가 1등급이잖아요. 여기가 2등급이에요. 지금 가천대가 여기 정도쯤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1% 애들이 오는 거잖아요. 3등급, 4등급, 6등급 해서 쭉 가야 돼요. 자, 이 친구가 저한테 여름방학 때 왔었는데 한 요쯤에 맨날 앉는 그냥 예쁘장하게 화장하고 오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요즘 고3 애들은 이렇게 화장을 해 제가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제 학교를 다니죠. 대학교 다니는데 이제 다시 하려고 하는 오는 애예요. 근데 여름방학 때는 열심히 듣다가 제가 이제 학기 중에는
평일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했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 하는 평일에 하는 반에는 맨날 늦는 거예요. 선생님 저 30분만요, 1시간만요. 그래서 얘 왜 열심히 하다가 왜 이렇게 얘가 해이해지지?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원장님한테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모르세요? 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디서 오냐면요. 충남에 있는 전문대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 날 제 수업을 들으러 일산으로 오는 거죠. 와, 3시간 반, 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보고 듣겠다고. 자, 근데 얘가 가천대에 붙습니다. 저 솔직히 얘 아무데도 못 붙을 줄 알았어요. 앞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수학을요. 2차 함수도 제대로 못 풀어요. 2차 함수 그래프도 잘 못 그리고. 얘가 어떻게 붙지? 막 그 생각을 했었었는데 와, 나중에 붙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다 방법이 있죠. 이 시험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험에 특징이 있어요. 국어 점수 따로 수학 점수 따로가 아니죠. 국어 수학을 함께 뭉뚱그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뭐 하나 못하는 걸 갖다가 다른 과목이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수학을 진짜 이 친구처럼 지지리도 못한다 그러면 뭐예요? 국어를 정말 다 맞아버리는 거예요. 거의 90%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에서 부분 점수로 어때? 20점만 맞아도 해볼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그렇다고 수학을 포기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전과를 했어요. 또 가천대 컴퓨터공학부로 전과를 했어요. 자, 우리 까놓고 말합시다. 충남에 있는 전문대를 갈 정도면 여기쯤일 거예요. 5등급 후반일 거예요. 5, 6등급, 6등급일 수도 있겠죠. 전문대가. 얘가 가천대 지금 컴퓨터공학부 정도 되면 여기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인원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55만 명에 올해 옛날에 얘 53만 명일 때였었어요. 얘 35만 명. 이 엄마 안 울게 됐냐? 운다고요. 딸내미 저 충청도에 있는 전문대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어머님들 제가 이렇게 수치를 자꾸만 말씀드리는 게 어머님들이 막연하거든요. 우리 애가 지금 가천대 가는 게 어떤 거 정도다. 어머님들 지금 자녀분들 몇 등급인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4등급 대라면요. 그리고 5등급 대 중반 정도 된다고 5등급 대 된다면 전문대도 좋은 데 들어가요. 까놓고 말해가지고. 그거 얘기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어떻게 가르칠지 할게요. 제가 원래는요, 1, 2, 3, 4, 5단계예요. 저희 단계는 5단계인데, 지금 여기까지, 자, 우리 만약에 이걸 지원하는 애들이 100명이 있다고 치면은요, 여기에서 오는 애들이 한 7명 정도 돼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 오는 애들이 한 50, 5, 60명 돼요. 그리고 여기에 얼추 들어오는 애들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가지고, 즉,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이거를요. 이걸 공부를 하는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애들. 저희 100명 수강생이 있다면, 어, 공부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특히 최고의, 이제 저기도 어디죠? 지금 일반 학원이죠. 일반 수능 학원에서, 야, 그거 우리 이거 해줄 테니까, 그거 괜찮아. 그래서 그 문제 되게 쉬워. 아, 그래요? 예, 예, 했다가, 지금 저희 반에, 대치 수업반에, 제가 일부러 재수생들만 맨 앞에 앉혀놨거든요. 너희 놈들 공부해야 돼 그러면서 걔네들 맨 처음 왔을 때 제가 전부 다 똑같이 물어서 너 기출문제 조금 끼적거리다가 그냥 시험 보러 갔지. 다 똑같이. 네.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겠지. 네. 걔네들 붙어요. 그래. 거의 대부분 붙을 거예요. 붙일 거고.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5단계가 갑니다. 자, 여기 베이직 단계라고 치면 여기서 제대로 제가 한번 땡기고 추석 특강 때 제가 총정리 한번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그리고 수능 전까지 심화하고 이제 파이널 좀 해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수능 파이널 이것 때문에 지금 오신 거잖아요. 요걸 오실 건데 이거 평소에 이건 저희 그냥 저희 수업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이제 가천대 국민대 파이널 특강입니다. 보시면은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13일 날이 수능이에요. 13일 수능이고요. 15일서부터
근데 15일 날, 16일 날이 뭐가 있냐면 수원대 이제 시험이 있어요. 수원대 시험이 있는데 그건 제가 또 대비해 드릴 거고요. 이때서부터 15일서부터 23일까지 매일 2시부터 10시까지 할 겁니다. 매일 2시부터 10시까지 하는 이유, 우리 친구들이 지금 여기 오는 가천대 특강에 오는 친구들의 절반 이상이 이걸 처음 공부하는 친구고 뭘 공부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막 되게 쓸데기 없이 약술론술 무슨 책 사고 뭐하고 막 그래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학교 학생들은 오직 제 교재 빼놓고 공부한 거 없어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9일 동안 매일매일 클리닉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 학습하는 거예요. 학습하고 옆에서 물어보고 저희가 문제 다 줄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문제를 갖다. 그런 다음에 모의고사 매일 하나씩 볼 거고요. 잠깐 30분 밥 먹으러 갔다 와가지고 수학, 국어 저희 단원별로 유형별로 다시 정리할 거예요. 약술론술에 맞게. 그래가지고 약술론술에 맞는 문제들로 가천대 나올 수 있는 예상 문항들로 저희가 예상과 기출을 갖다가 해가지고 다시 총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디 이상한 데처럼 요새 이상한 짓들을 하더라고요. 약술론술 문제를 갖다가 맨날 모의고사 보고 해설해주고 끝나는 거, 그거 해서 뭐예요? 단원별, 유형별로 이렇게 쫙 한번 하고서 가야지 뭐가 정리가 되지. 모의고사 맨날 할 겁니다. 여기서 좀 필요한 문제는 여기서 당연히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모의고사 해설 강의가 아닙니다. 저희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모의고사 해설 강의가 아니에요. 저희는 유형별, 단원별 총 정리하는 데라고요. 그래서 약술론술 뭘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는 친구들 저희 토탈 프로그램을 가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복습만 할수 있어요. 가천대 딱 전날까지 할 거예요. 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는 전부 다 저희가 출제한 겁니다. 제가 진짜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이거 한다고 들어와가지고 설쳐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애들 틀린 게 제일 짜증나요. 제가 저희 팀이 있는데 저희 팀 선생님 중에서 여기 이분이 국어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제 작년에도 한 군데를 갔다가 꼭 저랑만 할 필요 없으니까 다른 데 가가지고 이제 해줬어요. 분당에 있는 거. 근데 저희가 모의고사 매느라고 저희 맨날 밤새거든요. 저 추석 특강 할 때 저희 선생님들하고 저 다 3시간씩밖에 못 잤어요. 한 3주 동안. 문제 만드느라고. 저희는 잘 가르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 문제 퀄리티만은 우리나라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약술론술에 있어서만은. 그런데 요 국어 선생님이 제가 왜 어떤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저한테 모의고사를 들고 왔어요. 선생님, 우리 모의고사 만들기 힘드는데 이것도 좀 갖다 쓰세요. 그러면서 저쪽 학원에서 다른 선생님이 만든 거래요. 봤더니 문제 70%가 약술론에서 안 내는 문제예요. 와, 막 미치겠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안 된다고. 이런 문제 내시면 안 돼요. 내가 국어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우리 이철 헤어 커커를 갔어요. 미용실 저기 유명하니까 프랜차이즈 갔더니 미용사는 완전히 초보에 완전히 그거인 거죠. 이거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이게 아주 많은 학원에서 국어 수학 선생님들 잠깐 특강하러 이거 와서 하세요. 이거 해줘. 그런 데가 80%예요. 저희처럼 이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난 제발 부탁인데 그것 좀 제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영상 강의 매 시간마다 보내드리고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대학교들 시험 때문에 못 오실 때 동영상 강의로 다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천대 외의 대학들도 여러분들 지원하셨잖아요. 그 대학들은 저희가 그 전에 파이널 모의고사를 갖다가 실전 모의고사 주면서 그리고 같이 하면서 대비를 해요. 애들이 근데 이걸 갖다 가천대랑 전혀 다르게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얘네들이 한 번도 공부를 안 한 생 모르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대비가 돼요. 그래서 일단 가천대에 맞춰서 집중을 합니다. 9일 동안. 다음에 국민대는 그 다음에요. 인문계는 5일간 그리고 자연계는 6일간 저희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는요. 여기에 맞게 모의고사랑 이렇게 수학, 국어, 논술. 근데 저희가 지금 이 국민대 때문에 지금 밤을 새고 있는데 문제를 갖다 계속 개발해서 만드느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여기 대치인지 잘 아시잖아요. 특히 이 자료 싸움 아닙니까? 컨텐츠의 퀄리티 싸움이죠.
제가 1대1 소수정예 학원을 이길 수는 없어요. 옆에서 붙여놓고 소수정예 이렇게 해주는데. 근데 거기서 푸는 쓸데없는 기출문제 조금하고 안 풀려도 되는 EBS 문제집하고 EBS 문제집은 국어만 하세요. 수학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EBS 문제집은 저희 애들은 제가 주는 문제만 합니다. EBS 문제집 중에서요, 어머님들, EBS 문제집이 2등급 기준으로 만든 책이에요. 특수성 완성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약술론술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도 너무 많아요. 근데 약술론술 때문에 EBS 문제집 수학을 공부한다? 병신짓이에요. 한 2, 30%밖에 안 돼요. 그거 제가 다 뽑아갖고 와요. 그리고 변형해 갖고 오고요. 제가 8개년 동안에 EBS 문제집과의 수능 특성과 수능 완성을 유형별로 다 분류를 해놔 있어요. 전 그걸 보면서 약술론술에 해당되는 문제를 갖다 뽑아가지고 제가 변형해서 실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나올 수 있는 문제를 해야죠. 그리고 저 이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제가 항상 얘기를 해주고, 얘들아, 약술론술에 해당되는 문제를 찾으려면은 문제를 보지 말고 해설지를 먼저 봐. 해설지가 이거 저희가 풀이과정과 답을 쓰는 거거든요. 애들이 도대체 풀이과정을 그렇게 쓸 수가 없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문제를 시험 문제를 내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애들이 서술형으로 쓸 수 있는 문제를 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서술형으로 문제를 뒤지게 못 써요. 어머님들 한번 아이들 3등급 맞는 아이들 모의고사도 한번 보세요. 시험지 보시면요, 풀이 과정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푼 거지 싶을 정도로 대충 뭔가 뚜뚜뚜뚜 하다가 답이 있어요.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 수업은요, 수학을 가리키는 수업 맞아요. 30%가 수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70%가 풀이 과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가리키는 시험이에요. 가리키는 수업이에요. 풀이 과정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풀이 과정을 갖다가 공부를 안 하고 답만 넣고 모 대학교 거기 시험지 거기 위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답만 쓰면 0점 처리합니다라고. 아시겠죠? 풀이 과정을 쓰는 시험이에요. 아까 국민대 보셨잖아요. 거기 해설 써 있는 거. 가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정도 하면 되겠지 싶어요. 솔직히 이거 공부 하나도 안 했던 친구들 작년에도 많이 붙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그래도 4등급 초중반까지는 됐었어요. 수학이 3등급 때도 많고, 솔직히 막 5등급 후반인데 제 수업만 딱 듣고서 갑자기 이걸 딱 수학을 갖다 많이만 그런 거 못해요. 다만 5등급 중반이고 후반이고 상관없이 국어 수학을 통틀어 가지고 10개 11개만 맞으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가지고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제가 괜한 뻥치고 싶지 않습니다. 약간의 기본기는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 강점, 저희는요, 직접 저희가 모의고사 문제를 내고 직접 책을 쓰는 저희 전문 선생님들만 해요. 그리고 저는 100% 이거로만 밥을 먹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차별화된 교재랑 모의고사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특히 가천대 특강 때는 지금도요, 약술논술 하는 가르치고 있다라는 뭐 특강을 하든 뭐를 하든 그 학원에서 한 30%는 제 교재 갖다 쓰고 있습니다. 제가 판 게 아니라요. 어떻게 알았는지 제 교재를 다 갖다가 써요. 제가 왜 수업 끝나고 나면 애들한테 다 올리거든요. 인터넷에 다 올려주거든요. 제 영상하고 갖다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풀이 과정도 제가 말하는 강조하는 부분하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참네. 이건 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전 무조건 우리나라 1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교재하고 모의고사 문제는. 그리고 혹시 끝나고 떨어지셔도 저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 작년에 아주 엄청난, 선생님, 똑같은 문제가 한 문제도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항의를 받아가지고, 똑같은 문제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더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는 제발 부탁이지만 가서 보면 제가 한 문제가 80% 이상 정도 비슷한 문제들이 보일 겁니다. 나머지 20% 갖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작년 특히 가천대가 좀 어려웠어가지고 수학이. 근데 킬러 문항이 어려웠던 거지.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9문제예요. 만약에 자연계로 치면 3문제 틀려도 돼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그 3문제도 어떻게 킬러 문항 중에서 끄적거릴 거 아니에요. 부분 점수 2, 3점씩 맞으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문과는요, 절반만 맞아도 돼요. 그쵸? 6문제 중에서 3.5개 정도 맞아가지고 떨어지는 애 없어요, 수학을.
수학은 60% 맞는 거예요. 다음에 이런 겁니다. 저희가 직접 만든다라는 거. 지속적인 수학률은 뭐 옛날에 얘기했어야 되는 거고, 저희 이제 가천대 특강은요, 제가 지금 18년을 가천대 특강을 했어요. 그리고 가천대 특강을 이렇게 9일 동안 연속으로 만든 사람이 저예요. 적성고사 때서부터. 여기저기서 따라 만들고 있는데, 오시면 저희 이제 노하우하고 저희 프로그램 갖다가 전 이길 데는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몸만 오세요. 아이들 몸만 보내세요. 쓸데없는 문제집 푸는 것보다 제가 주는 문제만 풀길 제발 바래요. 달달달달달달 외워가면은요, 거의 비슷하게 80%는 나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또 보시면은 질문.